생산자 물가지수가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 생태 도심 전략으로 도심 공간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건물을 높이고 주변을 녹지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개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며 2월에 이어 3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16.46포인트로 전월 대비 1.3%가 올랐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5% 상승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 공산품 물가가 전달 대비 2.3%나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로 소비자 물가와 약 한 달간의 시차를 갖습니다. 이에 3월 생산자 물가가 오른 만큼 4월 소비자 물가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임 총재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의 1층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총재 후보로 지명한 뒤 30일 만인데요. 이 총재는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하고 일사천리로 하는 총재 자리에 앉았는데 4%로 치솟은 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총재는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 정책 프레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다양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과 구조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체된 서울 도심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녹지 생태 도심 전략으로 도심 공간을 빌딩숲과 또 나무숲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세운상가에 위치한 세운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운지구 일대를 돌며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고밀 복합개발과 녹지 공간 확보를 추진해 침체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지 생태 도심 전략의 핵심은 건축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입니다. 건축 높이를 풉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90m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걸 110m 혹은 150m까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높은 게 아닌 게요. 기존 건축물 높이 90m, 용적률 600% 이하 제한을 풀어 더 높게, 더 고밀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높이와 용적률 제한을 풀어준 대가로 녹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현재 3.7%에 불과한 서울 도심 녹지율을 기존의 4배 이상인 15%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종묘 퇴계로 일대 44만 제곱미터의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이후 동서로는 1가부터 8가까지, 남북으로는 율곡로에서 퇴계로까지 서울 도심 전체를 녹지 생태 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종묘 퇴계로 일대 선도 사업이 완성되면 연트럴파크의 4배가 넘는 14만 제곱미터의 공원 녹지가 조성돼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녹지축을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하반기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서울 도심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3년 하반기까지 정비구역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내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덜한 곳에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내 아파트값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3주째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와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에선 아파트값이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호재 이슈가 적은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에선 대체로 호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며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용산구 인근에 있는 벽산 메가트리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 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호가가 1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개포동 위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포 현대 1차 아파트는 지난 1월 102제곱미터가 2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 5월엔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불과 2년 만에 10억 원이 뛴 겁니다. 지난해 10월 12억 원까지 올랐던 강서구 화곡 푸르지오는 지난 2월 1억 원가량 떨어진 10억 9천만 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업계에선 지역 내 개발 계획 유무에 따라 인근 아파트 값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선 집값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지역에 따른 집값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ESG 채권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제9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지난해 글로벌 ESG 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대비 20배 성장한 약 1,000조 원 수준이라며 투자자들이 친기후, 친-ESG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반기후, 반-ESG 사업에는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재식 한국거래소 팀장은 올해부터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 2조 원 이상에서 1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됐다며 강화되는 ESG 공시를 설명했습니다. 내일 4대 금융지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이 무려 4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이자이익, 비은행권이 전체 실적을 이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부 윤다희 기자 연결해서 금융지주 실적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희입니다. 잘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분기 실적 지금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4대 금융지주는 올 1분기의 순이익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4대 금융지주사의 1분기 순이익 합산을 4조 75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의 순이익은 1조 2,680억 원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신한금융이 1조 2,300억 원, 우리금융이 7,900억 원, 하나금융이 7,87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이자 장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1분기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도 늘어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금융지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 전체 대출을 방어했고 예금금리가 소폭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는 수직 상승하면서 이자이익 증가로 연결됐습니다. 이같이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은행권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예대마진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의식하고 인하 움직임에 나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새 정부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소 연내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들이 비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금융지주들의 비은행 계열사들의 최근 호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을 방어하는 데 그래서 한몫할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이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고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를 품는 등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인수합병으로 금융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순이익에서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6%, 42.1%에 달했습니다. 하나금융도 35.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이 성장률이 높게 예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계속되는 증권시장 부진으로 증권사 보유 유무가 금융지주 실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4대 금융 중 유일하게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은 15%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금융의 순이익 성장률 추정치는 1.33%, 나머지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마이너스로 역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유무가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증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연달아 갈아치웠지만 올 들어 미국의 양적 긴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증시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증시 거래 금액이 급감한 데 이어 채권 가격도 떨어져 이에 따른 손실도 예상됩니다. 이에 은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금융은 두 자릿수 순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증권사와 반대로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이자이익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도 금융지주 최대 실적 경신이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배당을 그러면 확대할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배당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KB금융은 올해 처음으로 분기 배당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금융은 앞서 현금 선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를 결정하면서 분기 배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분기 배당의 정례화를 강조해온 신한금융은 1분기 분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중기 배당 기준일을 명시하기로 정관을 바꾸면서 중간 배당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에서 배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4대 금융지주가 일대의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기의 금융주는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금융주의 양호한 실적과 시중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긍정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내일 발표된 금융지주사들의 실적들에 대해서 미리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8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건데요. 넷플릭스 쇼크의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는데 향후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콘텐츠 관련주가 넷플릭스 쇼크에 휘청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위즈웍 스튜디오, 초록뱀 미디어 등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하루 새 35%나 폭락한 여파입니다. 시가총액은 67조 원이 증발했고 주가는 226달러 19센트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넷플릭스 가입자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이 줄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리오프닝의 넷플릭스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넷플릭스발 악재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증권은 성숙기에 접어든 북미 시장보다는 해외 지역에서 중장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영어 작품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도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일하게 유료 가입자가 순증하는 지역에서 가장 압도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한국 드라마 제작사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국내 콘텐츠 관련주 조정 시 매수 전략을 활용하라는 조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 전환이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과도한 주가 하락 구간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가입자 수 성장을 위한 컨텐츠 투자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시장이 가장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봄철 골프 성수기가 다가오자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입니다. 여기에 골프 인구와 골프 용품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흐름은 당분간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성수기를 맞은 골프 산업의 성장 전망이 이어지자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골프존은 전주 대비 6.59%, 가스텔바작 12.59%, VC 15.99% 올랐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 매출액도 지난해 동기 대비 골프존은 15.1%, VC 31.7%, 남아산업 10%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주의 상승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 신규 유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 중 65%를 차지하는 MZ세대와 여성 골퍼의 소비가 증가하며 1인당 골프 소비 매출액이 급증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6조 7천억 원 규모의 골프 산업 시장이 오는 2023년 9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 운영기업인 골프존의 1분기 신규 가맹점은 140개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며 골프 거리 측정기의 보급률도 연평균 19.4%씩 증가해 관련 기업인 VC가 수혜를 입는 등 올해도 골프 산업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골프 산업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수요층인 20대에서 40대 그 새로운 유입된 층들에 의해서 골프용품 매여가 수요가 과거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수요가 늘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골프 의류에는 크리스 에센시하고 가스텔바자, 거리 측정기 국내 1위 업체인 VC 이 정도가 저는 이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개선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수자 찾기가 한창인데 상장 폐지까지 된다면 재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쌍용차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개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생산본부장이 나서는 등 노사가 함께 회사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현재 쌍용차는 완전 자본 잠식에 감사인 거절까지 나온 상태로 유가증권 시장 상폐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쌍용차는 상장 유지는 재매각을 통한 회사 정상화에 있어 절대적 조건이라며 매각이 성공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재매각을 진행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쌍용자동차 5만 소액주주, 협력업체 포함 20만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경기 평택시도 한국거래소의 정장선 시장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고 쌍용차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쌍용차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투자처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성사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장 유지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쌍용차는 이날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 공시위원회를 열고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을 만들 때 폐어망을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해 탄소 배출량이 1톤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깊은 바닷속 폐어망들이 곳곳에 버려진 채 떠다닙니다. 유령 그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폐어망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합니다.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A 시리즈, 갤럭시 북2 프로 시리즈 등에 이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기존보다 약 25%의 이산화탄소를 줄였습니다.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진행한 평가에 따르면 일반 플라스틱을 1톤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는 무려 4.4톤. 이에 비해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의 탄소 배출량은 3.3톤에 그친 겁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29그루가 약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대기 전략을 제로화하고 재활용 소재를 적극 사용하며 패키지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폐어망 재활용을 모바일 제품 전 라인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내 39개 사업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열고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구 회장은 오늘 동해항에서 LS전선이 개최한 해저전력 케이블 포설선 GL2030의 취항식에 참석했습니다. GL2030은 GL마린의 해저 케이블 전용 포설선입니다. 구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LS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항해의 닻을 올리고자 한다며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당당히 한몫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렌탈 제품군에 휘센 에어컨을 추가합니다. LG 휘센 에어컨 렌탈 상품은 플래티넘과 스탠다드로 구성됩니다. 스탠다드 서비스는 제품 외관 청소, 냉매, 실외기 등 성능 점검과 공기청정 필터 교체 등입니다. 플래티넘은 스탠다드 서비스 포함 전문 장비로 열 교환기와 냉방팬 등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척합니다. 렌탈 대상 제품은 올해 출시한 LG 휘센 타워 에어컨 오브제 컬렉션을 포함한 총 8개 모델입니다. 삼성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 시험인 직무적성검사 GSAT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삼성은 최근 2022년도 삼성 주요 계열사 3급 상반기 공채 지원자 가운데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들에게 GSAT 일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총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메마름이 심해지는 가운데 현재 경북 남부와 경남으로는 잠깐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치겠고요.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일부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낮 동안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는 5mm 내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특보가 계속해 유지되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로 격상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강원과 경북 동해안 및 산간, 경기 서해안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순간 풍속 55에서 70km, 산간은 무려 90km에 달하겠는데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불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따스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1도, 대전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낮 동안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강릉 24도, 울진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때이른 고온 현상을 보이겠는데요. 광주 25도, 대구는 29도로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며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